좀 가벼운 얘기로 넘어갈게요. 예. 우영우 수송기가 나온다. 라는 얘기죠. 예. 재밌죠? 우영우 수송기. 예. 드라마 우영우에 나왔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알고 있죠? 예. 우영우 수송기가 나온다. 여러분, 여기 비행기 보세요. 돌고래처럼 생겼죠? 예. 이거는 뭐냐면은 현재 타이에서 국산 수송기를 현재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국산 수송기는 우리나라 군이 우리 공군이 지금 점점 수송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수송기는 C123 수송기인데 C123 수송기가 좀 오래됐어요. 이제 바꿀 때가 됐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제트기, 전투기까지 만드는데 수송기를 못 만들겠냐고.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C123 수송기를 교체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대비해서 이런 수송기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C123 수송기 말고 또 교체해야 되는 게 CN235 수송기가 있어요. 이 CN235 수송기가 되게 작아요. 작아가지고 사실 되게 문제가 많은데 CN235하고 C123 C123라고 하죠. C123 이 수송기를 교체하면 한 60대 정도 소요가 나와요. 자,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소요가 있냐면 대잠 초계기라고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 잠수함을 찾기 위해서 그 해역마다 돌리는 초계기가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미국에 다 사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센서 기술은 상당히 발전해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 항공기 플랫폼만 있으면은 이 대잠 초계기를 다 국산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해경도 보면은 지금 해상 순찰을 하는 그 수송기를 쓰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CN235를 쓰고 있어요. 근데 CN235가 이게 원래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좋은 게 아니야. 항속 거리도 짧고 뭐 전자장비도 없고 해서 되게 별로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요것들을 싹 교체하면은 잘하면 한 100대 정도까지 수요가 됩니다. 근데 수송기 같은 거는 100대만 팔면은 꽤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그 정찰기, 그러니까 백두 금강 정찰기가 있는데 지금 백두 금강 정찰기는 지금 뭘로 쓰고 있냐면 제트스트림이라는 좀 미국의 비즈니스 항공기, 소형 항공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아가지고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백두 금강 정찰기 플랫폼을 요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수송기 같은 경우는 잘만 만들어 놓으면 다양한 쓰임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또 조기 경보기 플랫폼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적 탐지기 플랫폼으로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100대가 넘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가 K방산 되게 좀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수출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송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 모양이 뭐다? 돌고래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설계를 한 사람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우영우 수송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국민들한테 좀 지지를 좀 많이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한다, 그죠?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영우 수송기가 현재 지금 개발 중이랍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들은 바로는요, 이 우영우 수송기를 기획했던 분이 이번에 잘렸대요. 그 자리를 윤석열 측근이로 불리는 사람이 와서 앉았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우영우 수송기가 사장될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참 골고루 해먹는다. 그죠? 예? 김건희는 김건희대로 해먹고 최은순은 최은순대로 해먹고 천공은 천공대로 해먹고 카이는 카이대로 해먹고 참 골고루 해먹는다. 그죠? 예. 앞으로 참 여기 지금 쪽팔열님께서 문제는 카이 임원진 10명 교체라고 했는데 바로 그거예요. 이 10명 교체된 사람 중에 이 우영우 수송기를 기획했던 분이 계세요. 황당하죠. 거기다가 지금 제일 또 충격적인 게 뭐냐면 국방 예산이 지금 삭감돼요. 특히 해군, 공군
예산이 삭감됩니다. 어디로 간다? 육군. 사실 육군의 별들을 잘라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해공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육군 별들이 똥별들이 안 나갈라 그러지. 그 결과 지금 같은 사태가 생겼죠. 뭐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저기 보면은 왜 그 태극기 집회를 할 때 보면은 육사 이래가지고 막 깃발리고 설치는 애들 있죠. 왜 그렇게 설칠까? 뭐 얻어먹을 게 또 설칠까? 예, 이런 거 얻어먹으려고 설치는 거예요. 입니다. 그죠? 예, 참 다 해먹는다. 그죠? 예. 참 골고루 해먹.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해먹고, 김건희는 김건희대로 해먹고, 최은순은 최은순대로 해먹고, 천공은 천공대로 해먹고, 참 골고루 참 많이도 헤쳐먹는다. 그죠? 그러다가 나라가 거덜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걱정되는 건 뭔 줄 아세요? 카이. 지금 KF-21, 그 FA-50 이런 거 개발한 카이가 통째로 한화에 팔릴 것 같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한화가 얼마 전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게 됐잖아요. 대우조선해양에 들어간 공적 자금이 7조입니다. 그런데 한화가 얼마에 사들였다? 2조에 사들였어. 와, 똥값이지, 똥값. 그러면은 한화는 가만히 앉아서 얼마를 번다? 5조를 번 거야, 5조를. 사들였는데 5조를 벌어들인 거야. 지금 더군다나 대우조선해양 지금 앞으로 몇 년 동안 엄청난 흑자가 예상되고 있어요. 왜?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저기 그 가스 수송선, 가스 LPG선, LPG LNG선 이거를 잘 만들었는데 지금 몇 년치가 지금 쌓여가지고 있어요. 주문이 지금 가득가득 쌓여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흑자 날 거야. 그러면은 한화는 꽉 먹고 알 먹고 비싼 그 7조짜리 회사를 2조 원에 사는 바람에 그래서 이득. 앞으로 계속해서 흑자가 날 거니까 또 이득. 꽉 먹고 알 먹고 하지. 근데 지금 뭐도? 카이도 사들인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 카이는요. 지금까지 국고가 이게 원래 삼성항공, 대한항공, 대우중공업 여기를 합쳐가지고 만든 게 카이거든요. 그런데 그 카이가 이게 몇 번이나 이게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다 뭘로 메꿨다? 국고로 메꿨어. FA-50 개발하는데 그거 국고로 들어가서 개발을 했죠. KF-21 다 국고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들 카이 돈도 들어갔지.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FA-50 같은 거 이 폴란드니 뭐 이렇게 인도네시아인에 팔 때 어떻게 팔았냐고. 문재인 대통령 가가지고 악수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팔아줬잖아. 우리 정부가 나서서 국민이 나서서 가지고 살려놓은 회사가 키워놓은 회사가 카이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가 꿀꺽 먹겠네? 재벌 특혜입니다. 특혜. 재벌 특혜예요. 그리고 앞으로 KF-21 이거 벌써부터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팔릴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FA-50 벌써 대박 쳤잖아. 흑자가 지금 예상되어 있는 기업이야. 역시 하나는 이걸 사들이면 꼭 먹고 알맞고야. 국민들의 피땀이 들어간 혈세를 가지고 키워놓은 기업, 헐값에 사들이니까 꼭 먹은 거고, 동시에 앞으로 계속 흑자를 벌 거니까 알먹는 거지. 한화? 얘들 도대체 윤석열하고 무슨 관계야? 이유가 있죠. 한화 김승현 회장. 검찰하고 상당히 인연이 많죠. 윤석열하고 인연도 좀 있었을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볼만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두들겨 패면서 정들고 얻어맞으면서 정든다 그러는데 이 관계가 그 관계 아닌가 생각이 들어. 하나 김승현 회장 그런 사람이었나? 참 대단합니다. 예.
지금 에, 그 윤석열이 이번에 뭐 어디 뭐 유럽인가 여기 파견했다는 다보스 특사단에 윤석열이 보냈는데 여기에 하나 김승현 회장의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자, 그런 얘기도 지금 있고요. 예. 하여튼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타이하고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가 다 먹게 되면은요, 아마 한화는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될 겁니다. 로키드 마틴이 배도 만들거든요. 이지스 함도 만들고요. 이지스 시스템도 여기서 만들고요. 그럴 겁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 하여튼 나라 곳간만 거덜이 나요. 한번 민영화한 거는 다시 뺏을 수도 없어요. 재벌 특혜입니다. 민영화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영화 특히 이렇게 싸게 파는 거는 배임입니다. 윤석열이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을 싸게 파는 거 이거 나중에 배임 혐의로 조사를 해봐야 돼요. 수사해야 돼, 수사. 진짜. 자, 우영우 수송기 얘기를 하다가 한화, 그 다음에 민영화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이렇게 이 밀리터리 쪽을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쪽이 참 주제가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자면 우리나라 산업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쪽에 그 밀리터리 쪽, 군수 산업 쪽이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미국산 무기가 비싸잖아. 그런데 뭐 동남아 이쪽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혹은 뭐 동구권 이쪽에서는 돈이 없어요. 미국 무기를 살려니까 비싸. 그러면은 싼 맛에 좀 살 수 있는 미국 무기 없나? 서방제 무기가 없나? 있죠. 그게 뭐다? 한국 무기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성능만 잘 개량해가 특히 한국산 같은 경우에 그 지금 전자 쪽으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 전자라든지 첨단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렇게 그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뭐 어떻게 휴대전화라든지 가전 이런 데서 그 유럽이나 이쪽 동남아 쪽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무기에 대한 우호적인 그런 시각이 존재합니다. 한국에서 무기를 만들어 뭐 어느 정도 믿을만한 거 아니야? 미국산 무기는 아니라도 중국 거보다는 낫겠지. 중국 거는 싸지만 성능이 개판이잖아. 한국 무기 괜찮아 이 정도면 라고 하고 지금 그런 반응이 그렇게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신규 어떤 먹거리 산업의 먹거리가 군수 산업이 될 가능성이 지금 큽니다. 근데 군수 산업 하나지. 이렇게 되면 하나가 지들이 이제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윤석열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좀 지켜봐야 됩니다. 과연 민영화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 그래서 뭘 팔아제낄지, 그래서 국민들한테 어떤 피해를 끼칠지 우리 두 눈 부릅떠야 되고요. 혹시라도 엉뚱한 짓거리를 하면은 촛불이 아니라 몽둥이를 들고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다시 촛불 집회가 열리죠. 제9차 촛불 대행진이 청계광장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10월 22일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이 역시 청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꼭 참여해 주시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권을 되찾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나라 살리는 문제가 됐어요. 지금 경제도 상당히 위기지 않습니까? 지금 환율 떨어지지. 지금 아마 내일 되면은요, 아마 주가 또 떨어진다는 얘기 나올 거예요. 지금 겨우 2200선을 지켜가고 있는데 위험합니다. 환율 지금 1400원 정도 올라가지고 내려올 줄 모르죠. 그리고 아마 내일 모레쯤 되면은 아마 9월 아마 잠정
무역 수지, 경상 수지가 나올 건데 30억 달러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무역 수지 적자, 그 다음에 경상 수지 적자, 자본 수지 적자, 거기에 주가 하락, 환율 폭등, 경제 위기죠. 자, 이런 아슬아슬한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윤석열은 외교에서 깡판을 쳐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가 바보 진짜 이거 왕따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일본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꺾어놨더니 이제 윤석열이 다시 그걸 뒤집어 놨고 있어. 이거 참 친일파가 따로 없어요. 친일파가 따로 없어. 속 뒤집어지는데 그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을 막으려면요. 우리가 촛불을 들어서 얘들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언론 탄압, 심지어 고등학생 만화까지 탄압하고 있잖아요. 이런 쫌생이들하고 어떻게 이런 쫌생이들한테 정권을 맡겼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촛불을 다시 들어 올립시다. 이번에는요. 이게 뭐 한 달, 두 달, 몇 달 가더라도 우리 좀 계속 들어야 됩니다. 찔긴 놈이 이겨요. 찔긴 놈 한번 다시 찔기게 한번 우리 한번 붙어봅시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 태극기 집회들, 그 꼴통 할배들 주구장창 데모했잖아요. 우리는 왜 못하는데? 우리는 더 세게, 더 멋지게 한번 해보십시다. 자, 장용진 TV는 여러분의